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요청해주셨던 CPA 관련 Q&A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작년 9월에 합격을 했는데 동차 기간 때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제가 아무래도 최종 합격생이 아니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최종 합격 후에는 바로 교환학생을 가다 보니까 영상이 늦어지게 된 점 너무너무 죄송하고, 또 지금까지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남겨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많은 질문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많은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보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 장소에 찍는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와, 여기까지가 제가 수험생 당시에 봤던 책들이거든요. 이렇게 제 공부 흔적이 남을 수 있는 장소에서 Q&A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영상 속의 모든 내용은 그냥 저 개인 한 명의 수험생활 경험과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공부 방법 등 모든 것들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취하시고 흘려들을 거는 흘려들으시고 꼭 자신에게 맞게 적용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CPA Q&A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총 수험생활 기간과 학기 휴학 병행 여부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022년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6월까지 우리경영 2월 종합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7월부터는 학교 근처에서 이제 자취를 하면서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학교 도서관에서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고, 23년 1차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 동차 기간에는 제가 고려대학교 고시반이 있어요. 정진조라고. 그래서 그 고시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감사 1류회를 받아서 2023년도 2학기엔 학교를 복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1월은 이제 12학점 들으면서 학기를 병행을 하면서 감사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59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이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회계사 시험 선택의 이유도 물어보셨는데, 사실 저는 원래 꿈은 PD였고, 그래서 대학도 경제학과를 원래 전혀 지망한 적이 없어요. 근데 또 학과에 들어오고 나니까 생각보다 과 공부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또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보TV나 동영상 관련한 대외 활동들을 꾸준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2021년도 말쯤에 PD 쪽을 갈 것인지 과에 맞춰서 진로를 한번 틀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든 생각은 내가 직업을 할 정도로 뭐 재능이 있거나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제 좀 경제 관련해서 진로를 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제가 당시에 이제 좀 학교 성적도 좀 잘 나오는 편이었고 시험 같은 거에 좀 강했어요. 다양한 뭐 행정고시, 리트, CPA 다 고민을 해봤는데 직관상 명예는 별로 저에게 크게 다 와닿지 않아서, 리트는 이제 좀 국어적인 영역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저는 국어보다는 좀 CPA에서 공부하는 그런 과목들이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리트나 행시보다는 이제 CPA를 하는 게 저랑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대학 수업과의 연계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상경계가 유리한지, 복수 전공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아무래도 상경 계열이면은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특히 경영 같은 과목은 뭐 재무관리, 회계, 재무회계, 경영학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경영학과라면은 전공 수업으로 들어보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처음 공부할 때 그 낯선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유리한 점은 이제 CPA 시험을 응시를 하기 위해서는 학점을 이수를 해야 돼요. 회계 세무 12학점, 경영 6학점, 경제 3학점, 그리고 또 추가된 게 IT 3학점인데 저 때는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상경 계열인 학생들은 이 학점을 이미 많이 채워놓은 경우가 많아요. 복학사 시험을 응시를 하거나 아니면 학점 은행제를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학점을 많이 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도 엄청나게 합격의 유무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냥 문과대 학생이나 심지어 이과이신 분들도 CPA를 많이 준비한다고 들었거든요. 이 시험을 위해서
복수 전공을 할 정도로 필수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복수 전공을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은데 이 시험을 공부하면서 뭐 학기도 병행할 수도 있고, 졸업을 할 때 이미 내가 CPA 공부를 할 때 배워놓은 과목들로 졸업 요건을 맞추면은 좀 편하게 졸업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복수 전공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꼭 합격 유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업과의 연계성이라고 하면은 제가 2학년 때까지 들었던 모든 전공 수업을 아우르는 수준에서 경제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이론을 배우는 관점이 좀 달라요. 확실히 CPA는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 공부의 느낌이고, 전공을 공부할 때는 내가 이 이론을 배운다? 똑같은 이론을 배우더라도 초점을 두는 곳이 다른 느낌?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합격을 하고 나시면 어쨌든 회계사가 되면 다양한 산업군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또 이제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메리트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학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점 이수를 어떻게 하셨는지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독학사랑 학점은행제를 둘 다 이용을 했거든요. 사실 원래 독학사를 전부 채우려고 했는데 제가 착각해가지고 3학점인가? 가 모자라서 학점은행제로 나머지 한 과목을 채웠습니다. 저는 독학사로 원가관리회계, 회계원리, 마케팅원론, 경영학개론 이렇게 들었고, 경제는 이미 제가 경제학과다 보니까, 그리고 학점은행제로 세무회계 원을 들어서 이렇게 학점 이수를 했던 것 같고요. 두 개의 차이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독학사는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그냥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거고, 학점은행제는 대학교에서 학점 수강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온라인으로 강의 듣고 뭐 퀴즈나 과제 있으면 그거 하고 시험 보고. 학점은행제가 독학사보다 훨씬 좀 비싸거든요. 그리고 독학사는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학점은행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독학사 시험이 쉬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 1, 2주 틈날 때마다 공부를 하면 1, 2단계는 정말 쉽게 취득할 수 있고, 몇몇 과목들은 공부해야 되는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독학사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많았던 질문이, 전체적으로 제가 들었던 뭐 강사나 커리큘럼, 월별 공부 진도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거의 3년 전이라서 살짝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염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보통 가져가시는 루트가 이제 뭐 6월까지 기본 강의 모든 과목을 듣고 7, 8월에 2차를 미리 조금 대비하기 위해서 연습서를 보시고, 그리고 9월부터 객관식을 좀 보신 다음에 한 1월부터는 뭐 모의고사도 보고 기출도 많이 풀어보고 짜잘짜잘한 과목들, 그런 것들을 이제 대비하는 식으로. 사실 저도 커리큘럼을 짤 때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진짜 막 새벽 3시까지 잠도 못 자면서 막 고파스랑 회동 이런 카페에 막 돌아다니고 선생님한테 이거 괜찮나요? 질문 남기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공부에는 왕도가 없기 때문에 뭐로 가든 도로 가든 뭐 조금 더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잘 하고 계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1차 때는 2월 시작해서 우리경영 종합반을 6월까지 다녔어요. 저는 현강을 들었고, 궁금해하실까봐 현강 시간표도 띄워드릴게요. 약간 좀 오차는 있었지만 7월부터는 이제 자취를 하면서 세무회계 연습서에 들어갔고, 항법 기본 강의도 세무회계 연습서 수강할 때 같이 들었고, 회독한 다음에 재무회계 연습서도 수강을 했어요. 4, 5회독 정도 하고 나서 10월쯤부터는 해법이랑 재무회계 객관식도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경제 객관식을 들어갔고요. 기본적으로 강의 들으면서 1회독 하고 나면 그거 회독하면서 다음 커리를 탔던 것 같아요. 11월 말에 재무관리 객관식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12월 중순에 상법 객관식, 1월에 경영 강의랑 객관식 같이 들어갔고, 정부회계도 같이 챙겼습니다. 2월에 상증 말문제도 들어갔고요. 회직은 저는 미리 챙겼어요, 옛날부터. 2월에 국기법, 그리고 또 1월 말부터는 전국 모의고사가 실시를 하잖아요. 우리 나무 위너스 3회 전부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객관식은 기본적으로 최소 3회독은 했고, 진짜 세법이랑 재무회계 이런 거는 진짜 많으면 6, 7회독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과목은. 근데 뭐 사실 회독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잘 기본기를 다지고 문제풀이를 효율적으로 연습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제 2월에 시작하기도 했고 현강까지 들어서 진도가 굉장히 늦었어요. 9월쯤엔 들어갔어야 됐는데 10월부터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도 잔소리도 진짜 많이 들었었고 제 스스로도 엄청 진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과목별로 어떤 수업을 듣고 어떤 책을 받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취향을 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선생님을 고르셨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들은 선생님은 좀 2월 종합반이다 보니까 약간 마이너 선생님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스트레스였어요. 막 질문을 해도 다른 애들은 1타 선생님 강의를 들으니까 이 선생님 왁구로 뭐 설명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선생님별로 이 커버리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걸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 선생님은 이거를 패스했어. 그러면은 나만 이걸 모르는 건가 싶어가지고 약간 좀 불안할 때가 많거든요. 저처럼 좀 나만 이거 모르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이 좀 심하신 분들은 1타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자기가 오래 보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선생님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서론이 길었지만 결국에는 제가 어떤 분의 강의를 들었냐 말씀을 드리면 일단 회계는 최재영 선생님을 들었어요. 하지만 돌아가면 김기동 선생님 들을 것 같아요. 대학생 죄송해요. 최재영 선생님의 기본 강의 들었고요. 연습서 들었고 그리고 객관식부터는 이제 김재호 선생님 교재를 주로 활용을 해서 기출 베스트, 재파라고 하죠. 객관식 파이널, 그리고 기배모, 그리고 최재영 선생님의 모의고사랑 기출 같이 포함된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풀었고요. 근데 제가 책들을 좀 많이 버려가지고 풀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걸 수도 있어요. 원가 관리는 1차 때는 문제 수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1차 때는 많이 준비를 안 해서 임세진 선생님 기본 강의 듣고 1월에 원가 관리 객관식 파이널 요것만 들었습니다. 세법은 주민규 선생님을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사실 강의력은 조금 그렇긴 한데 세법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깊으시다는 게 느껴졌어요. 논리 따지는 걸 좋아해서 이런 것 때문에 회계 처리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알려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생님의 연습서도 수강을 했고요. 객관식 세법 풀었고 객관식 세법을 엄청 회독을 많이 했고 그리고 학끝 사실 뭐 책을 세법을 많이 하진 않았고 노트북을 엄청 암기를 했죠. 달달달달달달. 상법은 이제 정인국 선생님 들었는데 정인국 선생님 너무 웃기세요. 진짜 너무 웃겨. 너무 웃겨서 추천. 그래서 정인국 선생님 기본 강의 듣고 객관식도 했고 그 다음에 하루의 끝장내기. 재무관리는 김민환 선생님 들었는데 저는 이영우 선생님을 추천합니다. 2차 때 이영우 선생님 바꿨거든요. 너무 만족했어요. 김민환 선생님 기본 강의 듣고 객관식 재무관리 했는데 김민환 선생님이 도서가 진짜 유명하십니다. 근데 강의력이 조금 죄송해요. 그리고 1차 기출 모의고사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지막에 풀었고 정부에게는 김강호 선생님 풀었고 경제는 윤지훈 선생님의 기본 강의 듣고 객관식 듣고 파이널 7개년 모의고사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은 전수환 선생님 거 들었는데 그 경영학은 아마 객관식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기본 강의랑. 전수환 선생님 기본 강의 듣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같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다가 플러스로 저 고려대 고시반에서 출제하는 모의고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받고 전국 모의고사도 보고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했다는 점. 저는 객관식은 좀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약하다고 생각하는 과목 아니면은 풀이에 좀 더 집중해야겠다 하는 과목을만 들어가지고 아마도 재무관리랑 경제만 객관식 강의를 따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공부 꿀팁, 공부 방법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자기한테 맞는 거를 찾아가는 게 베스트라서 이렇게 부딪혀 보면서 실패도 했다가 성공도 해보면서 자기만의 그런 공부 방법을 취득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론이 중요한 과목들이 있고 아니면 암기가 중요한 과목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론형 과목들 중에서 뭐 2차까지 넘어가는 과목들 이런 것들은 기본 강의 들으실 때 개념을 정말 탄탄하게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왁구만 외워서 1차를 겨우 넘긴 부분들은 2차 때 좀 많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연습서로 문제가 커지면 그 허점들이 싸그리 드러나기 때문에 좀 기본 강의 들으실 때 이론을 탄탄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재무관리 같은 경우는 이론들을 초반에 배울 때 CAPM 부분 나올 때 있잖아요. 이론에서 부족한 부분, 한계점, 뭐 전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면서 퍼지는
방사형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은 앞에서부터 이 앞에 이론이랑 얘는 뭐가 다르지? 얘는 얘가 뭐가 다르지? 하면서 얘에서 파생된 게 뭐야 하면서 선생님처럼 강의해가면서 이론을 공부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암기형 과목들은 요약본을 끊임없이 암기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얘는 나중에 암기 잘하는 꿀팁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차 기간이 되는데 제가 404점이었거든요. 감챙을 하는 사람들은 연습서를 최소 3잼 포함해서 3과목은 들은 사람이거나 420, 30 막 이 정도 되는 사람들이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했지만 감버를 선택을 했고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1차 시험이 끝난 뒤이기 때문에 감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감챙을 하시려면 하루 공부량의 70%는 감사에 투입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회세 제몬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을 해보시고 감챙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 갔다 오고 좀 쉬고 그래서 3월 10일 언저리에 공부를 시작을 했고 회계랑 세법은 연습서 회독을 좀 해놓은 상태였어서 제가 세무회계 연습은 좀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건들지 않고 문제 푼 날짜랑 맞았는지 틀렸는지 이런 것들만 좀 적어놓는데 최소 아마 5회독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제는 좀 회독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스터디를 들어갔어요. 주말에 하루 출이나 모의고사를 한 회씩 풀었습니다. 채점한 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의 이론을 까먹었고 어느 단원이 부족한지가 보이거든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번 기출에서 기부금 문제를 다 틀렸다. 그러면은 어머 나 기부금을 까먹었었구나 하고 다음 날에 뭐 기부금 단원의 연습서 문제만 풀어본다던가 노트북 이론서를 회독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에 공부를 정하는 느낌? 그런 식으로 이제 스터디를 많이 활용을 했고 주말엔 이거 오답하고 일요일날 부족하다고 발견했던 부분 이제 연습서 한 번 더 보고 그리고 주중에는 거의 원가랑 재무관리 연습서 강의만 수강을 했어요. 원가 3강, 재무관리 3강 하고 전부 복습 하고 얘네도 한 5회독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남은 시간에는 세법 서머리랑 세무회계 연습서 회독하거나 재무회계 서머리 읽거나 재무회계 연습서 회독하거나 근데 아마 사실 3강 듣고 복습하는 것도 너무 벅찼던 것 같아요. 4월 말쯤에 강의가 끝났던 것 같아요. 원가 강의 끝나고 나서는 스터디에서 원가까지 한 회를 풀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에. 그래서 스터디는 뭐 2차 때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저는 혼자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너무 많이 심했고 스터디원들이 워낙 수험생활 판에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똑똑한 친구들이어서 좀 뭔가 의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대충 공부의 흐름은 이렇게 했는데 수강했던 강의나 교재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리자면 회계는 이제 선생님의 막구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좀 바꾸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체제형 연습서 추가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1, 2회독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터디할 때는 김기동 선생님 기출문제집 풀었고 재파까지 했습니다. 재파 되게 추천드리는 게 너무 지엽적인 거를 넣으면 사실 동차생인데 조금 시간을 낭비하는 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재파는 무조건 나올 것 같은 부분에서 난이도만 올린 느낌이라서 내가 이거를 공부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어요.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수강했던 선생님을 보는 게 해설의 왁구나 설명 방식이 익숙해서 보기 편하다라는 거. 세법은 좀 안 좋은 게 개정이 되잖아요. 이래서 기존 수강했던 주민규 선생님 연습서 개정본을 샀었고 근데 얘도 많이 회독 못했는데 조금 추천드리는 거는 양소영 선생님 연습서가 있거든요. 여기 세무회계 연습이 이렇게 2권이거든요? 근데 양소영 선생님 연습서는 법소부 합친 게 이 정도 두께예요. 그래서 책 두께는 절반 수준에 가깝지만 한 문제당은 2배 가까이 개념을 껴놓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제 분량이 부담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소영 선생님 기출문제집 이거 했었고 양소영 선생님 GS 문제도 2-3개 정도 풀었었는데 너무 지역적이어가지고 시간 낭비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재무 관리는 정말 못했거든요, 1차 때. 그래서 선생님을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실 선생님 잘못은 아닌데 이게 어쩔 수 없어. 선생님 탓을 하게 되거든요. 이영호 선생님으로 바꿔서 그 당일년도 동차 강의를 들었었어요. 근데 선생님 강의 정말 너무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컴팩트하게 하나의 논리로 이렇게 쭉 밀고 가는 설명을 좋아해요. 근데 이영호 선생님이 정말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만족했어요. 근데 사실 보통은 이제 2차 때 갑자기 선생님을 바꾸지는 않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이영호 선생님의 단특이라고 있거든요. 단기 특강? 그래서 그것도 들었는데 그거 진짜 미치겠다. 너무 지엽적이어서 도움이 진짜 시험 직전에 자존감만 떨어진 것 같아요. 저에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건 정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맞는 부분만 발췌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가는 이제 임진 선생님 전년도 거 동차 강의 들었고 보통 이제 전년도 거 많이 들어요. 당해년도 거는 올라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그 승근목이라고 승모근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모의고사 책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다들 승근모를 풀길래 스터디할 때 같이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동차 생활을 끝냈고 유예기간 때는 조회서 인턴이라고 하죠. 삼정회계법인에서 이제 인턴을 했기 때문에 기본 강의는 인턴하면서 다 들어야지 했는데 하나도 못 들었어요. 진짜 전 직장인분들 막 투잡러 분들 너무 존경해요. 진짜 퇴근하고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퇴사하고 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도정환 선생님 유예 강의를 수강을 했고요. 그리고 3월 말부터 홍상현 선생님의 다유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말부터 4월 초에 이제 감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말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말부터 GS가 있을 텐데 유예 때는 무조건 해야죠. 유탈의 불확실성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정환 선생님 GS랑 홍상현 선생님 GS를 응시를 했고 전부 다 현장에 가서 응시를 했습니다. 유예 수가 좀 많으신 분들은 선생님 정도만 현장 응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고 이제 좀 개별적인 다른 질문에 대해서 넘어가자면 누적 복습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신에 그리고 하루 공부 루틴, 공부량, 암기 잘하는 꿀팁, 포스트잇이 엄청 붙어있거든요. 그리고 막 역류성 식도염도 와가지고 전부 비추드리는 공부법입니다. 또 공부 비용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